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뭐냐면 올겨울에 대한 어떤 날씨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그린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라니냐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 자, 우선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12월부터 2월까지 그 미국의 3분의 2가 평균 이상의 기온을 보일 거다. 따뜻할 거랍니다. 겨울에.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남부는 평년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서부, 북서부, 하와이는 비가 많이 올 거다. 겨울에 비가 온답니다. 따뜻해지기 때문에. 남부는 비가 덜 올 거다. 가뭄. 남쪽의 건조한 기후는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주, 남부 캘리포니아 및 기타 서부 주 전역에 가뭄이 악화되고 가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뜻하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겠죠. 올 겨울은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 관련주는 올 겨울에는 그렇게 크게 못 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파세코 이런 거는 추워야 겨울에는 추워야 많이 팔리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는 따뜻하기 때문에 파세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폭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틀림이 없으니까 참고를 꼭 하세요. 자, 두 번째 자료는 이겁니다. 여기 우선 제목만 보면 CO2 26 그 부분 있죠.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5도씨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이고. 이 색깔, 연두 색깔이 과거 배출량이고, 그럼 현재 지금부터 이제 CO2 26 기후협약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정해지는 거죠. 1.5도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값으로 가면은 대략 한 34.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4.5 검은색 보이시죠? 이 수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기후협약이 끝나면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갑자기 주가가 변동치겠죠. 결론은 뭐다? CH4와 이산화탄소 수치를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CH4 수치를 낮춰야 된다. CH4를 낮추기 위한 핵심은 뭐냐? 그린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자, 이 자료 같은 게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유럽 센트럴뱅크 자료입니다. 센트럴뱅크 자료. 맞죠?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10월 28일 자료인데 핵심은 돈을 더 푼답니다. 유럽은 돈을 더 푼다. 자산구매 프로그램 APP에 따른 순구매는 월 200억 유로 속도로 계속 될 것입니다. 돈을 더 푼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주요 22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날짜 이후 연장 기간 동안 APP 자산 구매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한 만기증권의 원금 전액을 계속 재투자할 거다. 돈을 계속 풀 거다. 전염병 비상 구매 프로그램 PEPP. 자, 관리위원회는 적어도 2022년 3월 말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3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 1조 8천억 유로 순자산 구매를 계속할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와 3분기보다 PEPP에 따른 순자산 구매 속도를 적당히 낮추면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계속 판단하고 있다. 계속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버닝 카운실은 적어도 23년 말까지 PEPP에 따라 구매한 만기증권의 원금을 계속 재투자할 거다. 계속 푼다. 23년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 포트폴리오의 향후 롤오프는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관리될 것이다. 관리위원회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서 안정되도록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목표치, 인플레 2% 이 부분이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EU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속도를 늦춘다. 그 개념은 뭐냐? 어디까지 유출을 시켜야 되냐면 유로화 가치가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KRBN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KRBN. KRBN. KRBN 요 ETF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유로 탄소 배출량 기준값이고 그 유로에서 탄소 배출 지수값에 따라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캘리포니아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그 하여튼 미국 탄소 배출 지수값에 따라 연동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공장이 돌아가면 이의 수치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원리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세 번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KRBN 투자하시는 분은 만약에 유로 첫 번째가 유로 기준이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미국 달러와 가치보다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 때문에 떨어집니다. 미국 달러 기준 개념이 아니라 유로화 달러 기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유럽 기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이 안은 KRBN은 유로화 기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유로화 기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파생시켜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자료 같은 게 우리나라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발생한 건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한번 다운해서 볼게요. 그냥 바로 보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42페이지네요. 542페이지니까 대략 요약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간사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많은 걸 볼 때는 우선은 요약, 차트 뭐 이런 개념으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요약과 결론 중심으로 볼게요. 자, 정부는 총 지출을 전년 본 예산 대비 46.4조 원을 증액하는 한편 25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채무는 1068.3조 원으로 GDP 대비 50.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분 GDP 대비 50.2%다. 국가 채무는. 근데 지금 우리 왜 채무가 위험하다 하는 이유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2%예요. 막 미국은 장난 아니에요. 일본도 장난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국가 채무의 대다수를 어느 부분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냐면 가계부채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52.2%를 구성하는 거의 대다수는 기업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에 편중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좀 많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디폴트 되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돈은 더 풀린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각종 어떤 사이트 뭐 부동산 사이트도 있고 뭐 다양한 사이트를 저도 모니터를 하는데 지금 대출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 이게 다시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대출은 솔직히 끝났어요. 올해 대출 물량은 끝났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내년 대출 물량이 이제 스타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와. 일반 뭐
그 대출 상담사 이런 사람 말고 은행 창구를 직접 가세요. 창구. 은행 창구를 직접 가셔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 건데 대출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대출 승인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할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 대출 언제까지 이게 풀릴 것 같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장 선거가 내년 5월에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몰빵해서 다 풀어버려요, 대출을. 그리고 또 6월부터는 대출 물량이 그냥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또 집값이 올라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봐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한 단계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3파적으로. 그러면 보통 집을 구한다.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떤 개념 집을 구할 때 우리는 보통 한 3개월 전에. 그럼 지금 10월 29일. 그럼 보통 요즘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3월에 봄학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 집을 지금 11월이나 다름없으니까 언제 구할까요? 언제?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11월이니까 보통 12월이나 11월 중순경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등기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그러면 11월이나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승인이 풀어지고 대출 승인이 나는 거죠. 올해 대출 승인이 아니라 내년 물량에 대한 대출 승인이 나는 거죠. 그리고 등기는 1월부터 등기가 시작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집값이 갑자기 올라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은 뭐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전에는 항상 국가는 뭐죠? 돈을 막 푼다. 왜? 왜 풀리냐? 대선해야 되니까. 대선 자금, 선거 자금 필요하잖아요. 선거 자금. 로비 자금도 필요하고. 이게 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제가 부동산 관련 이야기에서 틀린 적이 있던가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 알려드렸고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우선 핵심을 아시겠죠? 돈 더 푼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선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 증가, 추경 예산 대비 0.08% 감소한 604.4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2020년도 본예산 9.1%, 21년 본예산 8.9%보다는 일부 감소했다. 이중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 증가한 409.2조 원이고 기금은 6.8% 증가한 195.3조 원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거. 2022년 부처별 예산안 총지출 어느 부처에서 가장 그 총지출 비용이 늘어나는가를 보면 되겠죠. 가습기 관련 세월호 참사 여기 116%가 늘어났네요. 퍼센트값 116%.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줄은 게 마이너스 37.5% 금융위원회. 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선거 치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지출 비용이 많이 잡혀 있네요. 국제질병퇴치기금 45.8%나 증가하네요. 국제질병퇴치기금이면 불쌍한 나라, 돈 없는 나라에 도와주는 비용으로 이게 잡혀 있다는 건데 지출안이 그 중에 북한도 들어가 있겠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거는 늘어났네요. 36.2%나 늘어났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엄청나게 줄었네요. 원자력 기금도 줄었네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소형 원자력 발전소 이걸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이분 너무 많아서 이렇게만 읽어드릴게요. 큰 틀은 아시겠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같은 미국 연준 베이지 부분입니다. 10월달. (10월) 연준 베이지부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 지역별로 수집한 최근 쭉 나와있죠.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활동은 완만하거나 속도가 둔화되었다. 소비 지출이 긍정적인 속도를 방미한 여행 및 관광활동은 지역별로 다르다. 단기 전망은 긍정적이고 일부 지역은 이전보다 증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현하고 있다. 고용은 근로자에 대한 높은 수요 증가로 증가했지만 노동 공급이 적어서 성장은 둔화되었다. 대부분 지역의 물가가 크게 높아진 수준, 향후 가격 상승 지속에 대한 기대는 엇갈린다. 3페이지니까 이 자료는 다 읽어드릴게요.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활동은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여러 지역에서 공급망 차질, 노동력 부족,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부분을 스킵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게 중요하죠. 고용임금. 최근 몇 주 동안 고용은 근로자에 대한 높은 수요로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노동 공급이 적어 고용 성장은 둔화. 운송 및 기술 기업들이 특히 낮은 노동 공급을 겪으며 많은 소매 적객 및 제조회사들은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나 생산을 줄였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나 생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줄였네요. 기업들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높은 이직률을 보고하였으며 보육 문제, 백신 의무화는 쭉 이런 부분으로 코비드 관련 결국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언급된다. 코로나 때문이다. 대다수 지역은 강한 임금 상승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율에 비례하는 개념의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 이거는 건강한 긍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다수 지역은 강한 로버스트 임금 상승을 보고할 때 아주 강하다 이 말인 거예요. 기업들은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근로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초봉과 급여를 인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보너스, 유연 근무, 휴가 연장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상반기 때는 긍정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는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물가 상승, 공급 병면 현상으로 인한 제품 부족으로 인해 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산업 부분 전반에 걸쳐 널리 나타나고 있다. 가격 압력은 또한 상품 부족뿐만 아니라 증가된 운송 및 노동 부분 제약으로 인한 야기. 미래의 가격 상승 기대와 관련하여 일부는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완만해질 거로. 자, 지역별 경제의 동향. 우리는 다 볼 필요는 없고 뉴욕을 한번 볼까요? 뉴욕 지역 경제 성장은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이 경제 활동을 방해함에 따라 최근 몇 주간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뉴욕 지역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거고.
기업들은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이 모두 광범위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제활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고자들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다. 부동산은 급락은 안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급락 안 해요. 샌프란시스코를 볼까요? 여기 항이 있잖아요.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강화된다. 임금과 물가 수준이 오르면서 노동시장은 더 타이트해진다. 소매 판매가 완만하게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 서비스 부문 활동은 다소 둔화. 서비스 부분이 다소 둔화가 된다. 농업과 제조업의 상황은 약간 좋아지고 있다. 주택 건설이 눈에 띄게 확대되면서 대출이 더욱 증가. 미국은 주택 대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년 보세요. 집값 무조건 또 오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21분 강의했으니까 그 다음 강의를 또 2편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